꼭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모두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치킨스탁TV입니다. 자, 9월 중국 전기차 시장 동향과 이모저모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중국의 전체 자동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9월 달에 20%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성장률이 이렇게 떨어지는, 둔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래도 일단 저번 달보다는 조금 회복한 모습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 판매 내부에서는 중국 자체 로컬 업체들이 47%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 있죠. 반면에 한국 같은 경우에는 큰 폭으로 매출이 감소하였고, 독일도 조금 감소했습니다. 우리나라 현기차 같은 경우는 더 이상 이제 중국에서 건질 것은 없겠죠. 그나마 이제 로컬 업체 중에서 이제 투자 대상으로 판매량이 괜찮은 것들을 찾아보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만은, 내연 쪽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이라고 해도 구미가 크게 당기지는 않을 겁니다. 자, 메인 관심사인 신능원차, 전기차 판매 같은 경우에는 9월 달에 전월 대비 11% 성장을 했고, 전년 대비는 148% 성장을 했습니다. 누적으로 185% 고성장 이어갔죠. 총 판매 대수 같은 경우에는 215만 대로 전체 중국 시장에서의 침투율은 12%가량입니다. 이 중 대부분이 순수 전기차고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렇게 있고, 나머지 짜잘한 것들 있습니다. 전기차의 판매가 여전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덩달아서 배터리의 생산량 또한 이렇게 급증세를 이어갔고요. 몇 달째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나 차량 비용을 이유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 삼원계보다는 인산철 베이스로 판매가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비중이 훨씬 높죠. 그 탑재 비율은 이제 점유율이 60% 이상을 9월 달에 넘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이제 판매량 같은 경우에는 늘어나기는 하지만은 인산철을 채택하는 게 더 많은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다른 방법으로는 현재 전기차의 가격을 획기적으로 다운시킬 수 있는 방도가 딱히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고 봐야겠죠. 그래서 중국 내에서의 배터리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CATL과 BYD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이 구조는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차량의 판매에 대해서 살펴보죠. 전체 집계표는 아직 따로 구하지를 못했는데요. 늘 양상은 거의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도매 기준으로는 이제 대마들을 보시면 됩니다. BYD, 테슬라, 사이크 GM 링, 사이크, 그리고 그레이트 월, 웨일라 이런 애들 보면 되는데, 일단 1위는 항상 이제 홍강 미니, GM 우링의 홍강 미니가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YD 라인업들, 테슬라, 리샹, 장안, 장성 이런 업체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중국의 3대 유통업체가 매출의 49%를 차지를 했는데, BYD, 테슬라, 상하이 GM 우링입니다. 이제 이런 업체들은 거의 대마가 돼가지고 점점 확실하게 그 입지를 굳혀가고 있어요. 자,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수와 수출량을 포함하여 8월 달에 견조했었고, 9월 달에도 공장이 빵빵하게 돌아가면서 또 판매가 대폭 증가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 믹스가 7, 8월 달에는 이제 수출 위주였고, 중국 내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그라들어가지고 중국 내에서 테슬라가 이렇게 찍힌 거 아니냐, 부정적인 시각이 지배를 했었거든요. 근데 9월 달에는 마치 그걸 비웃기라도 하듯이 폭증한 점이 특이점입니다. 이렇게 많이 팔린 이유는 모델 Y가 원래 이제 장거리 모델에서 표준형으로 낮춰서 팔면서 대략 7만 위안 정도, 원래 팔던 것보다 싸게 내놨다는 건데요. 7만 위안이면 한 1200만원 정도고, 이게 되게 유의미한 가격 하락이기 때문에 테슬라 브랜드를 선뜻 구매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중국에서 3분기에만 7만 3천 대를 팔았는데 2분기에 5만 2천 대였거든요. 대략 2만 대가 증가를 했는데, 테슬라 판매 4만 대 정도 증가한 거에서 반 정도는 중국에서 증가를 한 거고, 나머지 지역에서도 판매가 늘어가지고 테슬라의 딜리버리는 최대치를 기록을 했죠. 자, 다음은 BYD. 여기 이제 전기차, 하이브리드, 저속 전기차, 그리고 이제 일반차인데요. 일반차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감소를 하고 있고, 전기차가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전기차와 하이브리드가 급증한 게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9월 달에만 한 7만 대가량 판매를 하면서 중국 내 상위권 강자임을 다시금 입증했습니다. 자, 장성차. 자, 여기는 전체 누적으로는 별로 좋지는 않았어요. YOY로 한 15% 정도 감소를 했었는데, 8월 달에 꺾였던 게 이제 9월 달에 이렇게 돌아오긴 했는데, 얘네의 이제 전기차, 흑묘, 오일러 같은 경우에는 YOY로 이제 92%, 누적 254% 성장을 하면서
하발의 판매 부진보다 이쪽에 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익, 상하이 자동차 9월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전월 대비 13% 증가. 여전히 갈 길이 멀지만 신능원 차의 판매가 누적으로 해가지고 230% 정도 증가를 했고 9월 달에만 60%가량 성장을 하면서 포트폴리오 다변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자, 나머지 니오 한 10,000대, 샤오퐁도 한 10,000대 이렇게 판매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없지만 이제 리샹도 9,400대 정도로 엄청 판매를 많이 했습니다. 자, 니오 같은 경우에는 8월 달에 칩 부족으로 이제 출고가 좀 주춤했었다고 했었는데 시장에서 안 믿었었지만 9월 달에 급증으로 전환을 했고요. 샤오펑 같은 경우에는 애초부터 이제 니오의 규모를 따라잡은 게 좀 의미가 있었다고 했죠. 대폭 증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량들의 판매량이 좋았기 때문에 일단 주춤하던 애들이 대장주 위주로 테슬라, 비아디, 장성 이렇게 그간의 약간의 하락 조정을 멈추고 다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물론 아랫단 애들도 하방은 좀 확보가 되는 모습이죠. 다들 판매는 괜찮게 찍긴 한데 이런 동생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증시 불안정성도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위에 큰 형님들이 좀 더 굳건하게 자리를 잡아줘야 따라서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데이터나 주가 반등만 보면은 다들 손이 근질근질 할 텐데 이 많이 비중 있게 나갈 수 있냐는 거는 별개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9월까지의 모든 판매 데이터가 좋게 공개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4분기를 장담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막상 상반기 때는 완성차 업체들이 칩 없다, 뭐 대란이다 이래도 그 달의 숫자 잘 지키면은 씩씩하게 막 주가 날아갔는데 갑자기 이제 와서 이제 증시도 불안하고 그러니까 중국도 내연차 포함하여 전체 생산이 9월 달에 줄었다. 아, 이거 불안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하고 미국도 줄었어. 이게 앞으로 쉽겠어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이제 기스가 나면은 언제든 다시 꼬꾸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불안한 부분이 늘 존재할 거예요. 물론 이 불안함을 타고 주가가 오른 뒤에 조정이 올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에 대한 판단은 어렵죠. 또한 중국의 전력난으로 공장들이 멈추면서 자동차용 반도체나 다른 부품들의 품귀 현상이 발목을 잡을 수도 있어요. 최근에 전기요금을 인상을 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부품업체들의 생산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또 그게 전가가 된다 그러면은 차량을 만들어도 뭐 마진이 줄 수 있다는 것. 또한 이제 전기요금이 어쨌든 올랐기 때문에 충전하는 입장에서도 좀 부담이 되고 이런 짜잘한 부분들이 여러 리스크 요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그냥 9월까지 잘 팔렸다 이 정도밖에 확인을 하고 뭐 다른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겠죠. 신규 진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베팅 관점에서 일단 접근을 해보고 보수적인 스탠스 하에서 계속 어떻게 풀려나가는지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는 정도가 되겠죠. 자, 이상으로 9월까지의 중국 전기차 시장 관련 데이터를 짚어봤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